25년 6월 28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2억에서 1억 5천원 또 줄었어요. 대출 금액 심사하는 것도 근무 기간이 짧아도 가능했는데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전세 보증보험 한도도 원래는 내 보증금의 90%까지 됐는데 이제는 80% 또 줄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 변동이 되게 많아요. 변경이 자주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보셔야 하고, 25년 거 보면 예전 내용이에요. 달라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신화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요새 전세난, 월세난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 또는 이 수도권의 원룸의 월세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 원룸 월세도 시세가 80만 원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회 초년생분들의 월급이 200 초중반이 될 텐데, 거기서 서울 원룸 월세를 내고 나면 월급의 3분의 1 정도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전세는 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월세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보다 부담이 낮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거지만, 대략적으로 마이홈이란 사이트에 여러 요건도 나오고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신혼부부냐 뭐 자녀가 있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우선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소득이 많이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일반 은행에서의 전세대출 금리는 4%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2.2%에서 3.3%까지 됩니다. 보통 2.5%가 나와서 시중은행보다 절반 정도의 금리로 빌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1억 5천 정도 되는 전세를 우리가 산다고 하면 현금은 뭐 2, 3천만 원 정도가 묶이고 월 대출 이자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와요. 얘를 전세가 아닌 월세로 한다고 하면 고스란히 3천에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금액 차이가 5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도 나기 때문에 사실 그 돈 결코 적지 않거든요.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청년들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하셔야 된다. 대출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중은행보다 절반 가격인 2.2에서 3.3% 정도이고, 최대 대출 기간은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이면서 최대 보증금은 3억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3억짜리에 내가 집을 들어간다고 하면 3억 중에 임차 보증금 80% 이내와 최대 한도인 1억 5천 중에 적은 금액은 1억 5천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년들이 1억 5천 모았을 리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억 5천 정도나 2억 정도의 전세금을 쓸 때 많이들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고 보시면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 다녀오신 기간 포함해서 뭐 36세, 37세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대출 대상에 대한 조건 중에 순자산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뭐 자산, 부동산,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대출 금액을 빼고 남은 게 3억 4,500만 원이면 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대부분이 이 정도 금액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은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왜 최신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했냐면, 25년 6월 28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2억에서 1억 5천 원 또 줄었어요. 한도가 5천만 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도가 줄은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전세 물건을 봐야 되는 게 최근의 변동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 심사하는 것도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원래는 소득이 없거나 근무 기간이 짧아도 가능했는데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전세 보증보험 한도도 원래는 내 보증금의 90%까지 됐는데 이제는 80%또 줄었어요. 예를 들면 1억 5천 중에 80%인 1억 2천만 원만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서주겠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최근에 그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세값이 계속
계속 올라가는데 보증보험 한도도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게 좀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청년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려보면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요. 대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해도 상관없지만 전셋집에 같이 들어갈 모든 가족 구성원,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배우자, 당연히 나도 무주택자여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조건은 연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돈을 둘이 잘 벌 수도 있으니 합산 7,500만 원 기준으로 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 일반 부부는 5천만 원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를 정의해놨기 때문에 신혼부부 합산 기준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보셔야 하고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아니라 25년 소득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 자산이 3억 4,500 이하인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뭐 없지만 현금으로 많은 경우, 주식으로 많은 경우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 주식,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합한 다음에 대출 금액 빼서 3억 4,500이 되냐 안 되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는데 난 3억 4,500이 넘지 않는데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소명을 잘 하면 됩니다. 실제 대출이 많은 거지 순자산가액은 적다라는 것 등을 소명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인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청년의 입장에서의 자격 조건이었고요.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그 주택에 대한 자격 조건도 있습니다. 그 전셋집 조건이 보증금이 최대 3억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2억 원 이하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3억 이하까지 보고 있고요. 전용 면적이 8호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에 해당되는 물건이어야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25세 넘냐 안 넘냐를 따져봐서 이런 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이 대출을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신청하느냐, 그리고 혹시나 계약 갱신할 때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실제로 보니까 잔금 지급일이나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처음 전세 계약을 했는데 버팀목 전세대출 안 쓰신 분이 계약 갱신할 때 쓰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약 갱신하기 3개월 전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시기는 이 기준으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도 2.2%에서 3.3%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심사가 진행되면 소득도 보지만 또 신용 점수도 보고 내 재산도 다 따지기 때문에 요거는 심사가 들어가야 알 수 있고, 연봉에 따라 좀 다르게 계산이 되지만 자녀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만 25세 미만일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전세 보증보험까지 같이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세 대출 받았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나중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허그나 HF에 보험료를 내고 문제 생겼을 때 먼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보험을 들어놓는 거다라고 보시고, 이것 또한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게 일반형도 있고 청년 전용형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청년으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금리도 저렴하지만 또 한도도 제일 높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면, 자격이 되면 꼭 이걸 이용하셔서 월세 80만 원 내지 말고 이자로 25만 원, 30만 원 내면서 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이 전세 대출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 또 금리도 낮고 그리고 한 달에 나가는 이자도 적은 게 맞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10년까지 살 수 있지만 정말 10년 다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자가 적게 나간 건 맞지만 실제로 부자들을 보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이 잠깐의 기간, 뭐 2년이나 4년 동안만 살면서 시드를 많이 모아서 그걸로 내 부동산을 실제로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이 저렴한 금리에 묶이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상승률을 보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 또는 소득이 폭발적으로 늘기 전까지만 짧게 사시고요. 우리가 뭐 50만 원씩 60만 원씩 아낀 돈으로 모아서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또는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태든 또 다른 투자를 하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활용하며 시세 대비 10% 20% 싸게 살 수 있고, 머니이슈라는 카페에 저희가 실제 사례를 올려놨습니다. 일반 매매로 하면 사자마자 수익을 보는 게 사실 힘들어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인 경매를 더하니까 7천만 원, 8천에 안전마진을 갖고 낙찰을 받게 된 거죠. 주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경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셨었는데 중간중간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 경매를 도전한 분도 어렵지 않게 낙찰받고 시세
혜택을 낼 수가 있었다. 대출도 잘 진행할 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터디 멤버분처럼 모든 이점을 챙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경매 원데이 특강을 통해서 경매는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있는 돈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좋은 지역 살 수 있는 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제일 이득을 보면서 싸게 살 수 있는 부동산 매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원데이 특강 오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택수, 소득, 대출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데이 특강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경매, 공매 집중적으로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은 소수정의 스터디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이 할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기에 이 기회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출인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돈이 적게 나가는 방향이지만 특히나 그 돈도 더 아껴서 다른 데 쓰지 말고 뭐 자동차에 사거나 뭐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아껴서 좀 향후를 노릴 수 있는 투자에 좋은 시드를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